안녕하세요. 지금 3월이라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적응하느라고 우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원에도 지금 영아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 영세 아이들은 처음 왔는데도 울지도 않고 선생님하고도 아이 컨택도 잘하고 또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아이를 잘 돌보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예뻐서 올 한 해도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랑 정말 잘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걱정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제가 Q&A 6번째로 첫 어린이집에 적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우리 신입생 어머님들을 뵙고 또 다른 원의 원장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첫 사회생활 적응하는 아이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떤 준비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를 기점으로 아이들이 사회라는 그 큰 어떤 부분을 많이 못 보고 집에서 엄마와 내지는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아이들, 그리고 사실 마스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언어적인 부분도 늦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점이 정말 불편한 게 많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 적응을 이렇게 제가 보더라도 느껴지는 부분은 부모님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들도 물론 이런 새로운 곳이 낯설고 어렵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뭐 2주, 3주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지금 3주가 지나니까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쳤거든요. 그 3주 동안에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는 게 불안하고 힘들지만 엄마가 없을 때 엄마만큼이나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은지 다 알고 있어 라고 내 마음을 보듬어주는 선생님이 함께 있다면 아이는 엄마가 없어도 이곳에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 선생님을 믿고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적응의 시간들이 이제쯤은 이제 끝나가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끝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에게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다른 원에서도 원장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어머님들께 안내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들은 저와 상담할 때나 교사랑 상담할 때는 여기를 믿고 보내고 있어요. 저는 아이가 울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울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원에서 교실에서 아이와 함께 지냈을 때에는 아이들이 다른 것을 탐색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여기 있지라고 얼굴을 돌렸을 때 엄마가 거기 앉아 있는 걸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여기 있으니까 난 안심하고 놀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왜 선생님이 엄마 잠깐 화장실 가셨어 라고 했을 때 그 화장실 간 시간만큼의 아이는 부모가 여기에서 없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모가 정말 약속한 시간만큼 화장실을 갔다 오는 시간만큼 그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선생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얘기한 대로 잘 왔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에는 아이들이 쉽게 선생님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고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봐야 되고 많이 울음을 표현해서 내가 울었을 때 선생님이나 엄마나
어떻게 나에게 경험을 하게 하는지를 끝까지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님들의 경우는 아이들이 울면 우선은 이 목소리가, 이 울음소리가 내 아이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왜 울까? 내가 보고 싶어서 울까? 친구가 때려서 울까? 뭐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몰라줬을까? 뭐 특히나 이제 1세 중에서도 말 잘하는 아이가 있지만 개월수에 따라 아이들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굉장히 이 시기에는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잘 놀고 있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할 시간까지 떨어져 있을 때에도 정말 편안하게 그 시간을 충분히 같이 온 동료 어머님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에만 집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머님들 교실에 제가 몇 시까지 12시 10분까지 오세요 라고 했는데도 어머님들은 한 12시부터 와가지고 창문이나 문 틈에서 우리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이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이는 엄마를 보고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왜 이제 왔어? 라고 눈물을 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머님들은 선생님들을 분명히 믿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내 아이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정말 여기가 편안해졌을 때 이렇게 잠깐 와서 보시는 건 좋은데, 아직 적응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들이 창밖에서 내다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이들에게는 불안하고, 또 그쪽에서 엄마를 발견하게 되면 아이들은 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창문이나 문 쪽에서 서성거리면서 우리 엄마가 언제 오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은 내 아이를 굳세게 믿어주는 거, 그리고 내 아이가 울더라도 우리 아이를 나만큼이나 생각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어른,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어머님들이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아이에게도, 봐봐, 엄마가 없을 때 너가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밥도 주고 네가 졸립다고 하면 엄마처럼 잠도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린이집의 선생님이야 라는 부분을 아이가 신뢰하고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이 교실 안에 아이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걱정이나 근심거리보다는 내 아이가 오늘 정말 잘 지냈을 거야 라는 부분을 어머님들이, 물론 마음에서는 우리 아이 잘 지냈을까, 밥은 잘 먹었을까,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부분이 없진 않겠지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첫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이시라면 굉장히 더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린이집에는 새 쌍둥이도 있고 또 내 아이 자녀의 어머님도 계시는데, 그런 어머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제들이랑 함께 이제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도 훨씬 좀 사회성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 오빠들이 또 아이를 바라보는, 동생들을 바라보는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통합반도 있을 수 있고 아침 일찍에도 통합반이 이루어지지만 4시 이후에는 또 통합반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제 놀이터든 강당이든 이런 곳에서 언니 오빠들이 만나게 되면 정말 언니 오빠들은 아이들에게 온 몸을 다 바쳐서 정말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정말 코도 닦아주고, 언니 오빠들이 동생에 대한 어떤 사랑,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양팔을 벌리면서 아이에 대해서는 다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혼자 크는 게 아니라 함께 크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부모님들이 이것을 믿고 맡길 수 있고 내 아이가 정말 잘 지낼 거야. 그리고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발견되거나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어떤 그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충분히 어머님이
얘기할 수 있는 루트들은 많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만파파나 이런 어떤 알림장을 통해서도 선생님 이런 게 궁금해요. 오늘 우리 아이가 밥은 많이 먹었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문을 열고 다 들어와서 직접 교실에서 아이를 만나서 데려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가방을 챙겨주거나 아이의 양말을 신기거나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실 안까지 들어와서 모든 친구들을 하고도 이제 인사를 나누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딱 오면 누구 엄마 왔다, 누구 엄마, 그러고 와서 아는 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고, 또 아이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아이에게 맞을 때도 있고, 내가 때릴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이런 어떤 관계 형성이나 또 함께 보낸 엄마들의 어떤 친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서로 믿고 또 내 아이가 오늘은 조금 이 친구한테 한 대 맞았지만 다음에 내 아이도 때릴 수 있겠구나 해서 아이들 싸움이 절대 어른 싸움이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초기 적응하는 어머님들에게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제가 일주일에 걸쳐서 어머님들이랑 낮잠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낮잠 인형이라는 부분을 만들면서 아이를 첫 사회생활에 보내면서 내가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거나 태어나면서 이제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까지에 내가 함께 하면서 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내가 좀 소홀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낮잠 잘 때 안고 잘 수 있는 인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인형을 만들면서 어머님들이 바느질은 굉장히 어렵고 또 요즘 어머님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긴 하지만 무엇인가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를 한 번 더 탄생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인형 만들기를 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어렵긴 하지만 좀 힐링도 되고 또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 첫 선물을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나름대로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이 어린이집 또 특히나 내 아이 반에 대한 신뢰 또 담임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부모님이 먼저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궁금하거나 또 아이와 다투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선생님이 충분히 그것들을 부모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내 아이의 집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다른 부분도 또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머님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자꾸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이라는 다이애나 루먼스의 시를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그런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처럼 아이를 좀 키워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약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다이애나 루먼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감사합니다.